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사상에서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잇따른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각 구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디서 꺼질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싱크홀에 대한 사전, 사후 대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자세한 내용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말씀에 김종구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싱크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발생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우리가 흔히 싱크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지표면 아래에 지반이 가라앉아서 지표면상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싱크홀이라 그러는데요. 통칭 땅꺼짐 현상, 도로 함몰, 그다음에 일반 학술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학계에서는 공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제 발생 원인이 이제 몇 가지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수의 수위의 이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한 지하수 사용에 의해서 지하수 수위와 지표면 사이의 간극이 줄어들어서 지표면이 가라앉는 현상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의 관로가 있습니다. 이 상하수도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그 누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누수에서 지반이 약화되어서 싱크홀, 즉 지표면이 가라앉는. 그 다음에 이제 원인으로서는 이제 최근에 대규모의 공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하철 공사, 터널 공사, 대규모의 고층 건축물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지표면 이하 아래에 있는 지반을 건드려서 약화된다든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에서 많은 강우가 발생을 하죠. 폭우에 의해서 지표면 내지는 밑에 지반이 약화되어서 이런 싱크홀 현상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부산에서도 싱크홀 사고가 발생을 했죠. 좀 짚어주시죠. 부산시의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한 6년간에 33건의 싱크홀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1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에 의한 손상의 원인이고요. 나머지 12건이 이제 구착공사, 지하철이나 터널, 이런 대형 건축물 기초공사, 그리고 대매욱이나 지반 다짐 불량 등의 공사의 관리소홀, 이렇게 원인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 싱크홀 발생은 작년 8월 달에 사직동에 4차선 도로 위에 가로 5m, 세로 4m, 깊이 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요. 오늘 이 토론의 계기가 된 9월달에 지난달에 발생했던 부산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 발생한 가로 10m, 세로 5m, 길이 8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그 정도가 최근에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싱크홀 사고가 유난히 부산에서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싱크홀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내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싱크홀 사고가 805건, 인명 피해가 35명이라고 합니다. 이 805건에는 아주 작고 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작은 1m라든지 이런 짜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복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1년에 한 160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2, 3일에 한 건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자주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22년, 23년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 부산의 경우를 보면요, 전국 이제 광역시도와 비교를 하면은 경기도가 154건으로, 이게 5년간 자료입니다. 154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시가 105건, 부산시가 79건으로 현재 3위에 해당이 되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나 또 대처 매뉴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고 조사는 이 사상 하단선의 지하철 공사의 사업 주체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부산시와 직결되는 산하 기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부산교통공사가 현재 사고 조사에 이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11월 중으로 그 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이제 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고에 대해서 사고의 수습도 포함해서 이제 국토부가 이걸 이제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이 원인 규명이라든지 사고 수습 대책이라든지 향후의 대책 등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사실은 도로계획과에 해당됩니다만, 부산시 도로계획과
지방 공동 관리 매뉴얼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집안 탐사라든지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다음에 포함해서 사고 대처 매뉴얼도 현재 부재입니다.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좀 제도적인 보완 요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혹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에서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질까요? 예, 이게 이제 지방 공동 관리 매뉴얼 안에 GPR이라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네네.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표면 투과 레이더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네.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안 탐사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실효성의 문제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GPR 자체의 장비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운영하는 인력 내지는 전문 기술을 가진 인력의 이제 부족, 네. 이런 문제 등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고 대처 매뉴얼을 포함해서 이 지방 공동 관리 매뉴얼이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싱크홀 사고가 부산에 종종 발생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에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시를 넘어서 국토부 차원에서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 9월에 이 우리 사상구의 싱크홀 사고 발생 후에 국토부가 민관 합동 특별 점검반을 이제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 구성을 보면은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다 국토부 산하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 등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포함해서 민간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F팀도 구성을 했죠.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TF팀을 구성해서 지하 안전 관리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해서 네. 집안 침하의 고위험 지역을 선정을 한다든지 네. 특히 우리 부산 사상구의 집안 침하 상호에 대한 대응 방안 어느 정도의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는지, 그다음 향후의 대책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네. 이 내용도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태스크포스에서 부산에서 집안 침하 고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곳은 어딘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부터 아직 이제 발표는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11월달에 부산교통공사의 이제 사고 원인 규명의 내용을 네. 들여다보겠죠. 네. 들여다보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 하수 관로라든지 상습 침수구역, 이제 집안 침하 고위험 지역의 선정 이런 국토부에서 할 때는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물론 이번에 9월달 사고 발생이 된 사상구가 중점적으로 체크 대상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그 조사 결과가 아마 내년 중으로 발표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큰 규모의 잦은 사고 또 조사 단계에서의 국토부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 시민들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싱크홀 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로 봐야 할까요? 예, 조금 전에 이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그 원인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이제 최근에 늘어나는 발생 원인의 그 우선순위는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의 기후 변화에 의한 이 강우 강도가 좀 세졌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난 그 9월달에 사상 하단선 싱크홀도 그 당일 사고를 주변으로 해서 강우 강도 20mm 이상,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강우 강도 시간당 20mm 이상을 폭우라고 하는데요. 네. 그 당일 주변에 200mm가 쏟아졌습니다. 네. 하루 만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00mm의 강우 강도에 의해서 집안 침투에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아무래도 집안이 약화되어서 네. 붕괴 우려가 생기게 되는데 이 기후 변화에 의한 강우 강도의 커짐에 의해서 잦은 비에 의해서 이게 네. 이제 한두 분의 강우 강도에서 이렇게 집안이 약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6, 7, 8월 이번에 9월 달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6, 7, 8월에 아주 많은 비가 쏟아졌죠. 그렇죠. 요즘 계속 비가 내렸으니까요. 계속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근데 그 비에 의해서 이 집안 약화가 누적이 되었겠죠. 거기에 이제 지하 터널의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 저는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수위의 어떤 변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대규모의 공사, 대규모의 이제 도시 개발 네. 이런 것이 그 최근에 늘어나는 원인이 되겠죠. 네. 또 초반에 이제 부산의 노후한 상하수도관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줄 만큼 지금 현재 부산의 상하수도관이 좀 많이 노후화된 상황입니까? 네,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네. 상수도에 비해서 하수도가 좀 심각을 합니다. 2023년 작년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요.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된 이 상하수도 관로를 이제 노후 하수 관로, 상수 관로라 이야기하는데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총 9,898km의 하수 관로가 현재 설치되어 네. 있는데 그 중에 6,839km, 약 69.1%에 해당하는 하수 관로가 30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교체 대상이 되겠죠. 반 훨씬 이상이군요. 훨씬 이상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전국 순위를 보면은 대구시가 70.1%, 네. 우리가 69.1%, 그다음에 대전이 66.6%. 일단 네. 노후 관로가 많이 있죠. 전국 그러네요. 광역시도에. 네. 근데 이게 이제 30 이상이 되면 다 대체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각 광역시도의 예산이 이제 이게 좀 허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상수도의 경우에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 자료입니다.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전체 8,600km 중에 한 400km,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상수도의 이 누수 발생의 원인은 41% 이상이 노후 관로에서 현재 발생을 했고 집안 침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 이변이 정확하게 싱크홀 발생과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도 볼 당연하죠. 수 있을까요? 11월 달에 그 원인 규명이 나오겠지만은 국토부가 또 그 이상의 면밀한 체크도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단순한 강우 강도가 아니거든요. 네. 기존의 기후 변화 이전에는 어느 특정 시스템의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시즌에 집중적으로 이제 허우가 왔었는데 최근에 이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기후 악화 현상에 의해서 게릴라 현상에 의한 폭우가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20mm, 시간당 20mm 이상, 100mm라든지 200mm 정도의 강우 강도가 큰 폭우가 내리는데요. 이게 이제 한두 번 내리고 그치면 되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자주 내리면요 집안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반 기성시가지 도심부들은 다 콘크리트화 되어 있고 아스팔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가 오면은 다 도로 양가나 보도가에 배수로를 통해서 네. 밑에 지하의 하수관로를 통해서 강이나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큰 집안 침투가 안 생기죠. 네. 그런데 이제 공사 현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하철 터널, 대형의 건축물 이런 공사 현장은 네. 대부분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바로 상황이고. 물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지하에 물이 계속 침투됨으로 해서 네. 집안 이제 침하가 일어나는 그 집안 약화의 누적에 의해서 집안 침하가 일어나는 거죠. 네, 뭐 부산은 매립지도 많고 또 땅에 물기가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그런 지역은 대부분 주거지로 또 고층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상황인데 싱크홀이 이렇게 도로처럼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자체 집안에 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의견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토목공학의 지방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이외에 다른 전공의 교수들하고 약간의 이제 의견 충돌이 있는데. 네. 이 최근에는 공법이 아주 첨단 공법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네. 아파트에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자체를 아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아파트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그 이제 큰 건축물을 짓게 되면 기초공사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터파기 공사를. 그러다 보면 강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공사를 함으로써 바로 인근 주변 지역에 집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예를 들어 보면요. 18년 6월 달에 서울시에 가산동 아파트 단지에 큰 6m 싱크홀이 발생을 하는데 이 원인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아파트였어요. 이게 19층 아파트고 4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는 데 있고요. 최근에 6월 달에 해외 토픽에도 나왔는데 우리 분야의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칠레 휴양 도시 비나델마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바로 아주 고급 아파트 휴양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 큰 공사가 있었고 이 아파트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큰 공사에 의해서 이게 붕괴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사진이 많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길이 15m, 깊이 30m의 아주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 사례를 보면은 그 공사 아파트 자체의 문제는 없을지언정 주변에는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마린시티 홈플러스의 경우에요. 이제 홈플러스가 매각이 되고 거기에 이제 51층 오피스텔이 이제 이미 건축 인허가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큰 공사를 하게 됨으로써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집안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근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반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그 51층 건물 자체는 영향이 없을지언정 그 매립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을 예.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큰 사고가 있었던 그럼 이번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구간이 그러면 이런 원인에서 좀 취약한 건지 아니면 공사 방법이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네. 그러니까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상 주변이 다 이제 낙동강 주변에 뻘리지 않습니까, 지하가. 네. 그래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그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네. 현재 부산 교통공사에서는 자기들 공사 관리라든지 공사 공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11월 달에 그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체 발주이기 때문에 중앙에 다시 체크를 한번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제 3자 외부의 체크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게 공법상의 문제라는 건요. 결국 이제 이 시공구 안전관리상의 문제인데 이런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강철로 만든 터빈을 돌려서 이 구멍을 파 나갑니다. 터널을. 네. 그러면 이제 흙이 막 나오겠죠. 네. 네. 그럼 그걸 흙을 이제 일부분 다시 대매움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매움 할 때 그걸 이제 흙파기 공법과 대매움의 공법이라는데 네. 그 공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공은 아니고 체크를 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하에 대형 이제 터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지하철 공사라는 게 터널을 뚫는 공사이기 때문에 네. 터널을 하게 되면은 이 지하 수위를 건드립니다. 네. 지하수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네. 지하수를 건드리게 되면은 물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 물을 막는 이 차수 공법 이런 공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요걸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공사는 현재 공사 방법에는 문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용역 결과도 보고 그다음에 제 3자 외부의 어떤 면밀한 네.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네, 부산시에서도 이렇게 공법에 문제가 없다고도 하고 또 다각도로 사고 사후 수습과 예방에도 힘을 쓰겠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싱크홀 사고 발생의 전조 증상도 있습니까? 그럼? 네,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전조 증상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아,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이 지표면의 균열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표면 균열 현상은 저희들이 가다 보면 이제 도로의 울퉁불퉁함, 보도의 울퉁불퉁함 가끔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이 지하수의 수위의 변화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집안의 약화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싱크홀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전조 증상의 하나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히 좀 이렇게 봐야 될 거는 맨홀 주변입니다. 이 맨홀이라는 것은 밑에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맨홀 주변이 조금 꺼져 있다든지 그게 구멍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땅이 좀 젖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원인이 두 가지가 처음에는 이제 비가 와서 젖어 있는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이제 보일링이라는 좀 전문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이 지하 공사 현장에 지하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변의 지하 수위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차이에 의해서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기포가 발생하는 부분은 점수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일반 시민들에게 만약에 발생이 되었으면 그거는 신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를 걷다 보면은 조금씩 균열이 생긴 곳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좀 위험한 전조 증상으로 예상되는 균열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그래서 그 균열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파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걷기에 불편할 정도가 되면 위험한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걷기에 불편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방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네네네. 그런데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걸 왜 울퉁불퉁한 걸 방치를 네네네. 할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예산의 문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만약에 그 균열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울퉁불퉁함의 정도가 심하면은 주변의 구청이라든지 관할 부서에 신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조 증상이 의심되면 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가능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 도로관리 주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부서의 전화번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 전화를 해서 연락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관할 구청에 바로 연락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방 당국이나 119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네, 부산시가 싱크홀 발생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발빠르게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모쪼록 현실적인 사전, 사후 대책이 빠르게 시행되어서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 또 머무는 공간에 대한 공포가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이시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